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 본격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최근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비통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손학규 대표로부터 자기는 많이 단련이 돼 있다. 그래서 뭐 당대표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버티는 그런 뭐 노하우를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손학규 대표로부터 배운 교훈은 손학규 대표가 무리하게 당대표를 계속 고집함으로 인해서 결국 당이 해체되고 마는 그런 나쁜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 교훈으로부터 자기가 배운 것이라면은 내가 지금 손학규 대표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내가 당대표를 물러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막 바뀐다면은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성 잃은 사람의 막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서 초심을 갖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초심을 가지고 국민만 바라보고 큰 먼 것을 보면서 또 과감히 던지면서 던질 때만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지라고 하면은 정말 얻을 수 없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판단하고 그 길로 간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문제는 아주 냉철하게 법을, 당원 당규를 제대로 보면서 이것을 아주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냉철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치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선발된 그런 최고위원이 물러나면은 거기를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데, 당원 당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이 선출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내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냉철하게 법에 의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아주 냉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추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격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 주제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일자리를 엄청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공일자리를 아예 안 만드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도 공공일자리는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일자리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공공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효과가 있으려면 어떠한 핵심적인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공공일자리 정책이 성공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일자리와 실업률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 27개국 데이터를 가지고 점만 찍어 놓은 겁니다. 점을 찍어 놓는데 여기 수평축은 이제 공공일자리고 수직축은 이제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눴습니다. 좌측의 경우에는 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고, 오른쪽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좌측의 경우를 보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에 보면은 공공일자리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이 파지티브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가 늘수록 실업률이 증가하는, 결국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이제 공공 일자리 정책 상황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공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실업률이 줄어듭니다. 공공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실업률이 줄어든다. 이 경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의 원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도 알 수 있다시피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 오히려 실업률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공공 일자리와 실업률의 어떤 상관관계만 봤습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가 늘었을 때 실업률이 줄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 이러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는 어떨까요? 이런 인과관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석 자료는 아까 상관관계에서 사용했던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OECD 27개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했고, 분석 방법은 인과관계 분석 신뢰성이 높은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분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은 맨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이 변수들이고, 맨 오른쪽에 HT 써 있는 맨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 방법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공공 일자리 경우에는 2.05 이게 플러스가 나왔고, 공공 일자리에 곱하기 기업 자율성이라는 걸 하니까 마이너스 0.79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공공 일자리만 고려해서 여기서 이제 종속 변수는 이제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를 늘릴수록 실업률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공공 일자리에다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곱한 걸 보면 그게 마이너스 0.79가 나옵니다. 이 의미는 민간의 자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실업률을 줄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이 공공 일자리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민간 기업의 이 자율성이 달려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야지만이 공공 일자리를 늘릴 때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좀 더 구체화해서 노동 유연성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이 이제 낮을 때, 높을 때 어떻게 되냐 보면 앞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공공 일자리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3.54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가 늘수록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공공 일자리에다가 노동 유연성을 곱하면 이 계수값이 마이너스 1.3이 나옵니다. 즉 의미는 노동 유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 일자리를 증가시켰을 때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동일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좀 말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래프로 간단히 그려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평축은 공공 일자리고 수직축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선들이 이제 쫙쫙 있죠. 이렇게 이 직선들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에 따라서, 자율성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공공 일자리와 실업률 관계의 그래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총 4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분위, 그 다음에 2분위, 3분위, 4분위로 나눴는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가장 낮을 때, 그 최소값이죠. 최소값을 맨 위에 보시면은, 그 최소값이라 돼 있을 경우에는 공공 일자리와 실업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파지티브, 비례하는 관계가 됩니다. 즉, 공공 일자리를 늘렸을 때 실업률은 증가합니다. 어떨 때?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때.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항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아주 많이 축소해서 많이 기업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공공 일자리를 늘려도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알았다면은 사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증가시키면서 이 공공 일자리 정책을 늘렸으면은 늘렸겠죠.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이제 줄어들었을 텐데. 자, 그래서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보면은 최소값은 그런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로 갈수록 그 비례 관계가 점점점 줄어들어 갖고 오히려 반비례 관계로 변하죠. 그래서 4분위의 경우, 맨 밑에 4분위의 경우,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아주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실업률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비례 관계니까. 즉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높게 한 상태에서 공공 일자리를 증가시켜야 실업률이 감소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 기업이 경영 활동을 자유롭게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출을 늘리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늘려갖고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느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일자리를 늘려갖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만드는 효과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 일자리하고 어떻게 이 상호 대체 관계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 민간 일자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의 어떤 대체 관계를 그 대체 관계에 의해서 어떤 일자리의 마이너스 효과를 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줌으로써 그걸 다 상쇄시키고 오히려 전체적인 일자리를 늘려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높일 경우.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면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고 그 효과 대비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민간 기업을 위축시키겠죠. 우리가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민간 기업에 밀어준 것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썼으니까 공공 일자리가 민간 기업을 위축시켜서 그런 대체 효과, 그 마이너스 민간 일자리를 낮추는 그 마이너스 효과보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높였을 때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일자리 효과, 플러스 효과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비례, 그러니까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반비례, 즉 공공일자리를 늘려도 실업률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은 계속 규제하면서 민간 기업의 자율성은 계속 최소화시키면서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결국 좋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 OECD 데이터, 이 27개 국가의 데이터, 이 안에는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과거 2007년부터 19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패널 분석을 해보니까 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을 펴면은 결국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그런 불행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